반갑습니다. 운수 좋은 날 역병창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가 좋다는 것과 역병이 창궐했다, 코로나가 퍼졌다, 이것은 너무나 반대되는 일이죠. 하나는 좋은 일이고 운수가 좋으니까 좋은 일이고, 역병이 창궐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인생은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는 운이 절대로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이 지속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나쁜 날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운을 기대하는 것은 아파트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혹은 나머지 모든 투자 자산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이 운수 좋은 날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이 소설인데, 일제강점기 1924년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은 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국어 교과서에 이 소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문제도 내고 했던 소설이죠. 자, 김첨지입니다. 김첨지라는 사람이 인력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콜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아, 대박 터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와이프는 지금 뭐 역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와이프가 소원이 무엇이냐? 설렁탕을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설렁탕을 사들고 와이프한테 먹이려고 들고 가는데 친구 치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이 신나게 술을 빨고 들어가다 보니까 와이프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네, 굶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역병 걸려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이 죽은 엄마의 빈젖을 빨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 김첨지라는 사람은 오늘이 정말 운이 좋은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가장 이 사람에게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의 세계라든가 부동산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나는 운이 좋은 거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반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운이 없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역병이 하나 또 창궐을 했습니다. 미국 유럽서 델타 변이가 또 창궐했어. 난리 났습니다. 앞으로 역병 중에 이 전염병의 90%는 이 델타 변이가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 돈을 뭐 어떻게 테이퍼링을 한다, 아니면 출구 전략을 짠다.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집이에요, 집.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이런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은 항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까? 작년 3월이죠. 그 당시에 코로나가 엄청난 극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앞으로 똥값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지금 뭐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인식이 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를 불행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또 델타 변이가 또 펴지는 거죠. 또 불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위기가 퍼지게 되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기회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자산들을 현금을 자포하면서 자산을 8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전 세계 인류의 80%의 자산을 쌓았는가? 탈무드 이런 거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봅니까? 특히 부동산을 할 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뭡니까? 네, 습관,
관습 때문입니다. 어떤 관습 때문입니까?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뭔가가 불법적인 행동,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빈곤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빈곤이 만연한 지역들, 그리고 동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는데, 빈곤 지역들과 또 부자들이 사는 지역들이 또 이게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당근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곳이 증산사구역입니다. 동의율이 67%, 거의 60%를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새 아파트 지어준대. 너희들 공공개발로. 그리고 당근을 줬죠. 30%까지 너희들은 수익을 뭐 어떻게 내준다. 무슨 꿈같은 얘기를 막 던져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꿀바른 얘기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공공개발은 잘 아시겠죠. 여기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인데, 토지를 매입하면서 또 당근을 하나 줍니다. 너희들한테 여기서 입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분양하는 것은 공공분양으로 진행됩니다. 민간분양이 아니고 100% 공공분양입니다. 마냥 좋아만 하는 겁니다. 운수 좋은 날이다. 우린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새 아파트 생겼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공공개발로 지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누가 공공개발된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여기 지역은 30%가 최대 30%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단순히 내가 운수 좋은 날이라 생각해서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운수 좋은 날이라든가, 제가 비유를 했었죠. 뭔가가 운이 따라든다. 운이 따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운이 결국에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뭐 코로나가 터져갖고 역병이 퍼졌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이 절대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운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가위바위보를 10번 해서 10번 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공공개발을 왜 하지 않죠? 우리는 정부에서 5차례 공공개발 입지, 그리고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많이 만들어내고 상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5차례까지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3군데에서 4군데밖에가 이거를 동의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또 보셔야 될 겁니다.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이엔드 아파트로 변경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노량 8구역도 마찬가지죠. 아쿠르로 적용해달라. 지난 시간에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흑서 9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운이 어떻게 되냐, 불행으로 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돈이 쌓이게 되고, 내가 뭔가가 집값이 오르게 되고 부자가 되는 효과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부자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인드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3개 구역, 부산은 5개 구역이 시공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바꾸거나,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후에 달라지는 아파트의 모습이 여전히 낙후된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다 다음 세대, 내 와이프, 내 자식들에게 이 아파트, 나에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로 남겨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자 입지에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접근으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운은 절대로 연속되지 않는다는 부분. 운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 결과는 여러분들이 눈에 선하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